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약시장에 있어서 특별공급제도 주요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의 일반적인 부분과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짚어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변경이 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까지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특별공급이 필요한가? 특별공급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청약 가점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분들은 이 청약 시장에 뛰어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가구라든지 이제 서민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공급을 하는 제도, 아파트 청약 시장에 있어서 이걸 하나의 특별 공급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11.3 대책에서 청약 요건이 또 강화됐죠. 또 작년 8.2 대책에서 청약 가점제가 확대가 됐습니다. 좀 참고로 살펴보면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기본적으로 청약 가점제가 100%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우리가 8.2 대책으로 인해서 민간 택지에서도 청약 가점제가 확대가 됐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같은 경우 투기 과열지구는 100% 청약 가점제가 실시가 되고 있고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75%까지 청약 가점제가 의무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약 잠수가 낮은 분들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공급이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가 생긴 제도가 이 특별 공급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혼부부 출산 장려 차원이라든지 뭐 서민들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신혼부부죠. 신혼부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요건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혼인이나 재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입니다. 7년 이내. 우리가 종전에는 5년 이내였어요. 그러면서 3년 이내인 경우가 1순위, 5년 이내가 2순위 이랬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7년 이내로 받겠다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는 반드시 출산 자녀가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출산 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가 다를 뿐이다. 순위가. 즉, 출산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 바뀐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세대원 포함해서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소득 기준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만큼 수혜 계층이 그만큼 넓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저축 가입기간이라든지 예치금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모든 이런 요건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우선순위를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자, 1순위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 임신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가 되겠고요. 자녀가 없는 경우가 2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 순위 내에 우선 배정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1순위는 해당 지역, 주택 건설 지역의 해당 지역 거주자가 먼저 우선이라는 거. 2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많은 사람. 이제 동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추첨으로 뽑겠고요. 재혼인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재혼 기간 중에 출산한 자녀만 인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동점인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이제 자녀 수까지도 이제 포함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어떤 무주택이라든지 청약통장 요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야 됩니다. 세대원 전원입니다. 그리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내가 과거에 집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팔았다. 그럼 무주택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 집이 없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주택 보유 사실이 있어도 무방하다. 현재 시점이 중요하다. 단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약 가입 기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전에는 6개월 경과입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청약 가입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을 충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되겠고요.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요건이 이번에 다행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전년도, 그러면 올해 같으면 2017년도가 되겠죠. 2017년도 도시가구 평균 근로자 소득, 월 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게 100% 소득 이하였습니다만 이번에 120%로 이게 다소 기준이 완화됐다. 따라서 그만큼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수혜 계층이 그만큼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자, 작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제가 여기서 3인 가구, 1인 가구를 빼고 3인 가구를 말씀드리는 경우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는 전제하에 3인 가구죠. 했을 때 월 평균 소득이 53,487원, 약 500만 원이면 되겠다라고 지금 월 평균 소득입니다. 자, 그리고 4인 가구는 한 46만 903원, 즉 약 한 580만 원이구나 라고 이렇게 숫자를 좀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게 100% 기준이 아니고 120%로 올렸기 때문에 3인 가구 신혼부부다 한다면 606만 4천 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 월급이 600만 원 수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인 가구는 700만 원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혜 계층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단 이 기준은 민영주택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자, 민영주택에 있어서 그만큼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됨으로써 수혜 계층이 대폭 확대가 됐다는 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이 100%에다가 곱하기 1.2가 아니라 1.3을 하면 되겠고요. 단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평균소득 120%가 넘으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할 때 우리가 유의사항 몇 가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진다. 특별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단 한 번의 기회만 제공된다 하는 점 잊으면 안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부부가 동시에 중복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당첨 시에 부적격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 기간 중에 타 분양주택에 중복 신청하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첨 후에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도 당첨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공급이 미달 시에는 예비 당첨자가 없는 경우에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끔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요건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서류로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전에 발급받은 서류는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서류를 발급받으셔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8년 5월부터 변경되는 특별공급제도라든지 일부 청약제도가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자, 그걸 보면요. 먼저 투기과열지구. 자,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죠.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제도가 원천적으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의 전매 제한 기간이 전에는 민간이나 공공분양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였습니다. 이게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일부 청약 제도가 바뀌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하겠다 하는 게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미 언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현재 한 10%가 됐던 게 한 20%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즉 공공분양이죠. 에서는 15%를 30%. 그래서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예년보다 2배로 늘어난다.
거의 다 되고 이번에 이제 소득 기준까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요건이 이제 조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예전에 도시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이번에 120%, 맞벌이인 경우에는 130%까지 완화가 됐다. 그 다음에 이런 특별공급 중에 기관이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특별공급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나 어떤 투명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관기관 자체 점검 및 국토부의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이번에 법이 바뀌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전매 제한. 언제부터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되기 때문에 언제부터냐, 또 3년이면 3년 언제부터냐, 5년이면 5년 언제부터냐 하는 게 하나의 논란이 될 수 있었는데 전에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였는데 지금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 발표된 날부터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앞으로 좀 당겨졌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공급 분양의 어떤 필요성과 그 다음에 특히 신혼부부의 어떤 특별공급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됐다. 그러면서도 물량도 2배로 늘어났다. 따라서 본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된다면은 내가 어느 지역에서 한번 노려볼 건지 하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